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겁니다. 2005년 11월 6기호라는 당시 23세인 6기호라는 남자가요. 법정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피를 뿜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막 미친 듯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지하고 속옷을 벗기고 정신없이 강간을 했어요. 강간하는 내내 칼로 찔러대면서요. 그때 그 항울감. 신음소리 내니까 더 흥분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칼로 찌르면서 강간을 하고 죽였어요. 그 자매를 2명 다 그렇게 했죠. 2번 다 정말 황홀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2 자매를 살해한 이유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엄마를 죽였을 때 맛봤던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죽였을 때 저는 정말 희열의 극치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줄곧 누군가를 다시 죽여보고 싶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이 눈에 띄었고, 결과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이 끔찍한, 그것도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일본에서는요, 오사카 자매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23세인 6기호는요, 그 자매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 2 자매를 죽이는데요.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그 6기호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그 아파트의 6층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쫓겨나서 노숙을 하고 있었죠.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가 이 2 자매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곧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쾌락살인을 결정하게 되죠. 사건이 있던 날 밤에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가방을 맨 이 6기호는요.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6기호는요. 가방 속에는 망치가 있었고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운 나쁘게도 언니가 들어오네요. 언니는요, 가명인데 6기입니다. 6기가 그 카드로 집 문을 딱 열자마자 이 6기호는요, 뒤에서 등을 확 떠밀고 쓰러뜨린 다음에 심장 쪽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왼쪽 얼굴을 먼저 찌르게 됩니다. 이 언니 6기는요, 신음을 하게 되고요. 이 6기호는요, 다시 그 칼을 뽑아서 배를 찌른 다음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언니를 질질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요, 침대에 눕혀놓고 난 다음에 칼을 뽑아요. 칼을 뽑으니까 피가 뿜어져 나오겠죠? 잠시 회심의 미소를 짓군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 흥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참을 수 없게 된 이 6기호는요, 이 6기의 언니인 6기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작합니다. 강간하는 내내요, 칼로 계속 찔러대면서 강간을 했다고 해요. 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쾌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정액을 이 6기의 배 위에 쏟아낸 다음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휴지로 닦아서 변기 속에 흘려버립니다. 그리고요, 운 나쁘게도 그때 동생인 막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6기호는 어둠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막기가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칼로 배를 찌르죠. 그리고 칼이 꽂혀 있는 채로 질질 끌어서 언니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침대 옆에 눕혀요. 그리고는요,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한 대 천천히 피우고 들어옵니다. 다시 흥분이 되네요. 그래서 동생을 또 다시 마구 칼로 찌르면서 강간을 하고요.
절정에 이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짓은요,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언니의 그 심장을,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심장을 찔르기 쉽게 들어 올린 다음에 찔러요. 그리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동생도 같은 방법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있던 지포 라이터를 가지고요, 카페트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있던 그 가방 속에 있던 봉투 속에서 5,000엔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자기 바지 주머니에 찔러 놓고는요,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옆 건물을 통해서 도주를 합니다. 불이 나니까요, 화재 경보가 울리고 소방서가 오지요. 그 소방대원들이 와서 발견한 그 두 자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다고 합니다. 이 육기호는요, 금방 그 용의선상에 올라요. 왜냐하면 목격담이 많았거든요. 좀 수상한 사람이 이 근처에서 자꾸 배회를 한다, 뭐 이런 증언이 많았고요. 용의선상에 오른 육기호는 금방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육기호가 한 행동은요, 코인란드리에 가서, 코인란드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셀프 빨래방에 가서 피 묻은 자기 옷을 빨아서 건조시켜서 입고요. 그 아파트가 잘 보이는 공원에서 노숙을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오사카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욕을 한 다음에요, 백인샵에 들렸다가 그러니까 잡혀가게 됩니다. 뭐 그는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동생이 가지고 있던 지포라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니까 아주 아싸라게 내가 죽였어요, 뭐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죽였다고 그렇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쾌락살인이죠. 그리고요, 재판관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을 언도했을 때 그는요, 만족해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경찰들이 포승에 묶어서 들어갈 때, 법정을 벗어날 때는요, 미소까지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사형이 실행됩니다. 육기호가 엄마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16살 때 엄마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의 첫 살인은 엄마를 죽였을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엄마는요, 엄마를 죽인 이유는 3가지였다고 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면서 키운 것, 자기 지갑에서 돈을 빼간 것, 모처럼 연인이 된 자기 연인에게 무언 전화를 한 것, 그것이 엄마를 죽인 3가지 이유예요. 엄마를 죽였을 땐요, 16살이었는데 중학교에 다니던 육기호는요, 학교 가는 걸 싫어해서 학교 가지 않습니다. 뭐 애가 좀 음침했겠죠.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동네에선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얘가 한 일은 신문 배달 일이었어요. 육기호는 의외로 이 신문 배달 일이 잘 맞아서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6살 더 많았던 사무직인 쿠미라는 여자를 짝사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쿠미는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남자와 싸운 틈을 타서 친해지게 되고 잠자리를 갖게 되고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인이 된 쿠미에게 그 사실을 아는 엄마가요, 자꾸 전화를 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죠. 육기호는 모처럼 연인이 된 쿠미에게 엄마가 전화 가는 게 불안합니다. 돈 달라고 할까 봐요. 자기 지갑에서도 돈을 빼갔거든요. 이 육기호의 엄마는요, 좀 기가 센 여자였고, 육기호의 아버지는 초혼이었지만 이 엄마는 재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는데 이 육기호의 아버지도 육기호처럼 잘생긴 미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노동을 하던 육기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사고로 몸을 다친 뒤는요,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행패 부리는, 그러니까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는 그 가정 폭력을 일삼으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육기호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비교적 가지고 있었고요. 엄마에 대해서는 아주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아주 이 아들과 남편에게 함부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요, 어느 날 이
6.25가 중학생 때예요. 집에 와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았는데 간경변으로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죠. 엄마, 지금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어떡할까? 엄마는요, 그냥 냅싸둬 버려. 이랬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퇴근을 해서 와가지고 119에 연락을 해서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응급실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6.25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엄마가 이런 행동을 쿠미라는 자기 연인에게 자꾸 전화를 하니까 집에 가서 따져요. 엄마, 왜 쿠미한테 자꾸 전화하고 내 돈은 왜 훔쳐가는 거야? 엄마는 발뺌을 해요. 거기다가요, 이 엄마는 이 6.25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려고요, 사채를 5억 정도 꿨다고 합니다. 5억을 꿔서요, 뭐 명품 가방을 사고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멋부리는 데 썼대요.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요. 그 당시 그 엄마는 5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나 전화 안 했어. 나 네 돈 안 훔쳐갔어. 그리고 돈 좀 내놓을래? 이러는 엄마에게 갑자기 분노를 느낀 이 6.25는요, 금속방망이로 엄마를 마구 때려요. 그것도요, 머리를 때리면 한 번에 죽으니까 고통을 겪지 않을까봐 이 복부와 몸을 주로 때리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고통을 겪게 한 다음에 죽이고요. 그 다음날 6.25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문 배달을 하고 그날 점심에 쿠미와 같이 점심을 먹고요. 쿠미가 갖고 싶어 하던 2,000엔짜리,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지갑을 사주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마를요, 블루시트로 묶어요. 블루시트는 파란색 큰 비닐인데요. 엄마의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목 있는 대로 한번 묶고 허리 있는 데 한번 묶고 발목을 묶어서 현관 입구에 세워두고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요. 몇 년간의 보호감찰 정신치료를 하고 사회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줄곧 엄마를 죽였을 때의 쾌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오사카의 자매가 희생이 되게 된 거죠. 전형적인 쾌락살인입니다. 쾌락살인은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죽이는 상황에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쾌락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이 쾌락살인인데요. 대부분의 쾌락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주로 동물들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쾌락살인은요, 살인성애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요, 에로토포노필리아라고 해요. 이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이 정신과 쪽에서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에라토포노필리아라는 살인성애라는 이 용어가요, 생겨난 것은요, 1898년에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빙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써서 발표하면서부터 사용되게 됩니다. 참 정신장애자가 많네요. 이 오사카 자매는요, 운이 나쁘게도 묻지마 살인에 쾌락살인까지 당하고 말았네요. 그리고요, 이 쾌락살인을 한 사람들은요, 대개가 시체훼손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죽이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해요. 주로 성기를 가지고 가서 기념으로 보관을 하는 행위들을 하는데요. 이 6.25의 경우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강간하면서 칼로 계속 찔러댔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불을 질러서 시체를 훼손하려고 했죠.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요, 이 쾌락살인을 그런 성애 살인적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은 해밍웨이가 있어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해밍웨이는요, 엄마가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엄마를 아주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밍웨이 아버지는 의사였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대신 동물을 죽였죠. 동물을 죽일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자나 곰 같은 큰 동물을 죽이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쥐새끼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주로 죽이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밍웨이 아버지는요,
권총 자살을 해요. 그리고 해밍웨이도 권총 자살을 하죠. 이 해밍웨이가 이런 성향을 드러낸 소설의 한 귀절이 있어요. 조용필이 불러서 유명해진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책의 제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엔 오랫동안 무장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다. 오랫동안 무장해온 사람을 죽이고 난 사람은 다른 어떤 살인도 할 수가 없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해밍웨이는 권총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하는데 어떤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만 죽였죠. 이 쾌락살인으로 엄마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면서 쾌락살인에 대한 쾌감을 맛보고 집착하게 된 유키오는요, 2009년 7월 28일 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죠.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살인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쾌락살인 얘기 많잖아요. 정신병의 일종인데요.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또 한 번 다시 보고 지나간 그 사람도 또 한 번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사카 자매가 겪게 된 쾌락살인 이야기, 오늘은 여기에서 맺을게요. 다음에 저는 더 흥미롭고 재밌고 리얼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